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일 방송 3시부터 50분 동안 실시간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님 반가워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안경을 쓰셨네요? 네, 오늘 아예 없는 거 썼어요. 네. 아예 없는 거 썼고요. 이게 약간 제가 요즘 제 방송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네. 이거 뭔가 이거 좀 많이 지금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네. 얼굴도 관리를 못했고 머리도 관리를 못했구나. 네,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한 몇 달 전에 내 모습을 다시 도와가자. 아. 다시 도와가자. 그 생각에 오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방송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그 우리 아나운서님 말이에요. 네. 그 요즘 시장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저는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이게 뭐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지. 그동안 잘 가던 반도체가 반도체가 뭐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뭐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섹터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새롭게 뭐 수소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제가 시장을 딱 보니까요. 전문가님 오늘장에 이 한손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비롯해서 그 SOFC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료전지 관련주들. 그렇습니다. 근데 전문가님이 한 2주 정도 전에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SOFC 관련주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쭉 정리를 해주신 바가 있었거든요. 그 한 달 동안 2차전지 얘기했는데 2차전지는 안 올라가고 그 섹터 교육한 것만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참. 안 그래도 이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SOFC가 고체 연료 전지 뭐 그렇죠. 관련주라고 합니다. 한손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범한 퓨얼셀 그리고 미코가 바로 이런 종목 관련주라고 하는데 갑자기 왜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여기에 수소 연료 전지, 네. 이 연료 전지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알미제하는 원자재가 있습니다. 그 원자재가 갭상승을 하다 보니까 수소 네. 연료 전지하고 그다음에 SOFC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복합테마인 두산 퓨얼셀,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 1우, 그다음에 1우B 이 종목들이 다 오늘 갭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그동안 수소 관련주들은 많이 빠졌었어요. 많이 빠지고 뭔가 안 보였어요. 네. 뭔가 안 보였는데 이번에 원자재 위주로 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연료 전지들이 같이 상승했는데 네.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약간 현대차, 오늘 현대차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8% 넘게 상승하고 이 현대차에도 어느 정도 호재가 좀 가능성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오늘 어떤 종목이 상승했고 이게 현대차가 지금 7% 정도 상승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이 현대차가 상승됐다 이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왜요? 솔직히 아니 사실 이 종목들이 계속 지금 주인공이 바뀌잖아요. 주인공이 바뀌고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지저분한 상황이에요. 지저분해요. 많이 지저분해요. 시장이 안 좋다 이것도 아니고요. 지저분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다 교육을 해드렸고 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왜 시장이 지저분해졌는지 이런 부분들 다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어제 한 5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필라버스터를 한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를. 그만큼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다는 거죠. 저도 어제 교육 봤는데 어제 교육 내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와이프가 말입니다. 네. 우리 와이프가 안 그래도 치과 출신이에요. 네네. 간호사 출신인데 네. 매번 집에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어제 오빠 11시까지 안 넘으면 오빠 어금니 다 뽑아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빨리 쓰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도 적게 쓴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정도도 적게 쓴 거고요. 지금 시장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저는 하락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나오겠네요.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장 끝나고 발표가 되고요. 네. FOMC 같은 경우는 내일 3시쯤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쯤에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그동안 이번 주 내내 기다렸던 바로 그 일정들이 다 소화가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흐름 보일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그 프리마켓으로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장 FOMC 끝나고. 그렇습니다. FOMC 그 회의록이 또 공개가 되는데 네. 이번에 전문가님은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은 FOMC 회의록이 더 저는 중요하다. FOMC 회의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이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PPT 통해서도 다 알려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4분기, 1분기하고 엔비디아가 상승한다고 해서 국내 반도체주들이 같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4분기에는 같이 움직였거든요. 실적 네. 발표되기 전에는. 근데 1분기 때는 뭔가 엄청 지저분했어요. 지저분하고 반도체 뭐 언론에서는 반도체 이거 갭상승된다 이렇게 하는데 네. 반도체가 갭상승하는 모습도 안 보여줬고요. 깔짝 해봤자 SK 하이닉스가 그냥 상승하는 것뿐, 아니면 삼성전자가 조금 상승하는 것뿐, 그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똑같은 이슈로 계속 울고 먹는 거에 4분기에 계속 울고 먹다가 네. 1분기 때 차익이 나오고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반도체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떠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와도 지금 네.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국내 시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네. 야, 국내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더 좋아. 근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미국 종목을 사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국내 시장 환경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내일 10% 상승한다고 해도 15% 상승한다고 해도 국내 증시에는 단점이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은 오늘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레드 전문가지만, 네. 레드 전문가지만은 네. 여러분들한테 전문가로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한 달에서 4월달, 5월달 시장은 힘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것 쫓아가는 그런 종목이 아닌 이상은 정말 힘든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계속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어렵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그때부터 투기성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투기성 종목. 전선 AI주, 뭐 삼양식품, 뭐 여러 가지 원자재 관련주들 이쪽으로 투기성 종목으로 계속 올라가던 것만 계속 올라가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쪽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계속 향후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올라간 것보다 저는 최근에 4, 5월달 동안 같이 계속 올라간 종목들은 투기성 종목으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올 거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네.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와도 엔비디아가 그거는 과거의 결과물이지 미래 예측 수단으로 실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네. 이제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가이던스가 또 잘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기대감이 쭉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면은 네. 그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런 게 있어요. 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향후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향후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향후 영업이익 또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 HBM 이 메모리 AI가 아닌 이상 엔비디아가 아닌 이상 기업들이 안 돌아가니까 네. 그러면 엔비디아는 그냥 앉아서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미 투자자들의 눈은 높아진 상황이에요. 투자자들의 눈은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영업이익이 지금 엔비디아 경영진들이 우리 240억 달러 정도 나올 수가 있어 향후 가이던스가. 하지만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280에서 270억 달러라는 거지. 그 정도 270에서 280억 달러가 영업이익 그 정도는 나와야 엔비디아가 향후 더 오랫동안 매출을 지속할 수가 있다. 근데 엔비디아 경영진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240달러까지 영업이 240억 달러까지 영업이익 이 정도 냈으면 정말 작은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은 네. 투자자들의 눈이 이미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눈이 향후 가이드에서 너무 높아졌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은 엔비디아가 과거의 결과에 따른 그 부분으로 시점만 나올 뿐이고 향후 미래의 예측 수단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측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실적 한 240억 달러 정도가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더 설레발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한 260억 달러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지금 260억 달러 최소한 그 이상은 나와줘야지만 시장에서 만족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상 이미 너무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높아져 있는 만큼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아도 그다지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반도체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반도체주들 모든 종목들이 다 간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돌아가면서 바톤 터치 하듯이 올라가
올라간 것 외에 뭐 한미 반도체가 좀 자리를 지켜준 것 외에는 기타 중소형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그다지 최근에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그다지 주가 반응이 크게 나와줄 것 같진 않다라는 분석을 내놔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계신 그 FOMC 회의록 관련해서 우리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네. 제가 어떤 종목을 갖고 왔다. 그리고 그 종목들이 상승한다. 그동안은 그렇게 방송했지만은 지금 시장이 그걸 받쳐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시장이 4월달, 5월달 이렇게 됐고 향후 또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 부분은 남은 시간 40분 동안 시간이 없지만은 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잘 풀어 나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물린 종목들은 물려도 괜찮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달 반 동안 만약에 물린 종목들이 있다. 이거는 호가창에 지배 안 당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 많은 환경 요소가 있었고 세계 증시는 올라갔는데 국내 증시만 계속 땅굴 계속 팠어요. 맞아요. 이 정도면은 북한 제3 땅굴 그런 것보다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보니까. 아시아에서도 중화권 증시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최근에 좋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못 왜 올라가고 그러겠습니까? 있는지. 왜죠? 국내 시장은 글로벌 측면에 대해서 그동안 악재도 여러 번 두들겨 맞았는데 국내적 측면 쪽으로도 하락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죠? 지금 피디님 죄송하지만 코스피, 코스닥하고 같이 차트선이 돼 있는 거예요. 화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엔비디아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 이거는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가 2,700 중반대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800 초반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지금 지수하고 상비해서 맞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거하고 하면은 네. 코스피가 2,700 중반일 때는 코스닥이 지금 현재 900이 돼야 돼요. 지금 흐름상으로 봐도 코스피는 그래도 지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고점을 왜 올라가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쪽에 있는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저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오늘 현대차 주가가 6%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에 따라서 현대차하고 SK하이닉스가 지수만 그냥 멱살 잡고 올리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약간 좀 달라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코스피가 2,700 중반대면 코스닥은 반드시 900 쪽으로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거 완전히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네. 여러분들 살리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네. 엔비디아가 저는 차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빠져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공매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시장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한 특정 우량주 SK하이닉스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SK하이닉스 쪽으로 쏠리는 수급들이 거기서 분산이 돼서 코스피 다른 쪽으로도 수급이 형성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투심이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엔비디아 쪽으로 대표적으로 특정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근데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4분기 기대치만큼 안 돼서 1분기에는 다 쫓다 망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과거 같았으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되기 전날에는 미리 기대감이어도 엔비디아 수혜주의, MDS테크, 소프트웨어, 뭐 한미반도체 그 갭상승이 나와줬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한미반도체 그냥 까이딱 4% 정도만 상승할 뿐이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미반도체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가지고 10% 한 5%, 6% 먹으려다가는 반도체주들은 이게 10% 정도 하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너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사실은 SK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심은 이렇게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아까 보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지수를 꾸역꾸역 끌어올린 데 반해서 코스닥 지수 상황은 전혀 코스피를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코스피 수준과 만약에 키 맞춤을 하려면 코스닥 지수는 적어도 900포인트 선에는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840선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을 회복을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좀 이 중심 섹터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용관님? 중심 센터가 살아나야죠. 네. 중심 센터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돼요. 네.
미국은 반도체 비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가면 AI, 빅테크도 같이 엮여지면서 미국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투심을 개선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즉 우리나라 현실이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미국의 다운지수하고 비교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자꾸 하이닉스만 사면 안 되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점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라는 거는 향후 계속 올라간다 이게 아닙니다. 주가라는 거는 환경 요소에 따라 가지고 계속 변수되는 게 주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물려도 괜찮은 종목들을 물리면서 약간 새로운 주인공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오늘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앞으로 향후 무슨 종목 몇백 프로 올라갈 겁니다. 아 제가 이 종목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왜 그동안 물려도 괜찮았는지 그리고 왜 그동안 국내 시장이 왜 미국 시장은 못 따라갔는지 오늘 내가 날 잡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볼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PPT 정리한 거는 네. 여러분들한테 전문적으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적으로 준비하지 않았고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 양극의 기운을 줄까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한번 만화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화를 만들었다고요? 내 사진 집어넣은 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올 사진은 네. 누구의 형상범도 아니고요. 네. 형상범도 아니고 제가 전문가이고 또 하나는 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캐릭터 이름은 신적가거든요. 신적가요? 네. 그러니까 정만이의 얼굴을 한 캐릭터 이름 신적가? 아니죠. 그럼요? 그 상대방하고 얘기하는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래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아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봐야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윤지훈 아나운서 얼굴 집어넣어야겠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뿅. 자, 일단 오. 이 화면을 좀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상승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만 상승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개인 종목들이 제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투심을 개선시키기 위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제어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유,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심하게 물려서 도움 요청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잘 왔어요. 이 의미 뭐예요?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 아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 이름은 신저가입니다. 이렇게 나올 아이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들 신저가예요. 내 종목도 TC스테도 신저가고요. 네. 아휴 가슴 아파. 갑자기 얘기 나오니까 TC스테 얘기만 나오니까 가슴이 써져버리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저 신저가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그러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상승이 안 중요하면은 뭐가 중요한데? 네. 무슨 소리냐 이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시장이 상승이 돼야 시장이 투심이 개선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상승보다는 확실한 제어가 있어야 돼요. 네. 상승되면 뭐 합니까? 지수에 따라서 지수 영향에 따라 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고요. 상승하면 뭐 합니까? 작은 파도에도 무너지는 상승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즉 시장이 지금 현재 상승을 해봤자 수만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은 그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투심이 갑자기 예민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종목이 상승해도 5% 6% 정도 상승한다고 해도 윗골이 다지고 빠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고요. 국내 시장이 환경상 정말 힘든 시장이었어요. 이란의 대통령이에요. 이란 대통령이 미국산 헬기 타고 가다가 돌아가시죠. 어떻게 알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HB 사태가 임상 실패가 됐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금투세 이것도 이따가 교육해드리겠지만 네네. 이 모든 요소들이 시장의 돌발 이슈였어요. 돌발 악재 돌발 우리나라에. 악재. 이거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 그렇습니다.
이분이 헬기 타고 가시다가 미국에 대해서 초강경파인데 미국산 헬기 타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네. 여기에 따라가지고 갑자기 흥구석유가 올라갔지. 네. 이분이 돌아가실 줄 알고 흥구석유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린 사람들은 타치할 수는 있어도. 그리고 HAB 같은 경우도 많이 샀어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여튼 설레발은 패치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어쨌든 이 HAB 임상실패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HAB 임상실패 되니까 당연히 시장 영향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기술주가 상승할 수가 없는 구조였어. 그리고 정부 및 우리나라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네. 금투세하는 부분을 더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이 금투세 부분까지 나오니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겁니다. 즉 여러분들 기술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우리나라는 기술적 반등으로 그나마 추가 매수도 유입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그렇다 쳐요. 네. 근데 이 금투세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면 이 시장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치면은 뭐만 찾겠습니까? 어떤 종목을 찾겠어요? 발전되고 안전적이고 현금이 많은 그런 기업들을 매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투기성 종목을 찾게 돼요. 그때부터는. 국내 시장이 투자할 만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겪어보고 금투세까지 지금 겪고 있으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 입장, 기관들, 그다음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외국인은 뭐 환율 때문에 매수 들어온다고 쳐. 기관들은 눈치를 보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매수할 매력이 없는 거야. 네. 매력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투기성 종목을 찾게 되고 어떤 종목이 올라갔습니까? 자, 다음 전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투자자들은 이 신저가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이거는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상승 모멘텀이 안 보이는 시장에서 사람들은 투기성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격 매수, 그다음에 단타 심리성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4월달, 5월달에 정말 추격 매수 및 단타가 심리성이 엄청 강한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쪽에서는 이 원자재 쪽으로 계속 테마가 수급이 둘 수밖에 없고 네. 화장품도 맨날 늘 똑같은 이슈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구리 가격이 상승되고 AI가 수요가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전선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늘 똑같은 이슈로 올라갔던 게 얘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고 하고 있다. 네.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있으면은 네. 솔직히 안정화가 된다고 생각할 투자자들이 맨날 늘 똑같은 이슈에 올라가는 화장품, 원자재, 구리 AI 뭐 이것만 맨날 사겠습니까? 솔직히 안전적으로 주식을 종목을 선택하고 산다고 하면은 맨날 늘 똑같이 올라가는 이 종목도 안 사죠. 안 사죠. 근데 뭐 매수세라도 유지했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해 얘네가. 계속 얘네만 갔던 거예요 그동안. 얘네만 갔으니까 시장은 당연히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한 제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장이 이 종목들이 상승한다. 그리고 뭐 윤 대통령이 어디 가서 어떤 발언을 해가지고 거기에 연관된 관련 종목이 상승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은 이 종목은 임상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아직까지 수송 중이 몇 달 안 된 종목이니 여러분들 이 종목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 매매 기법이 어떻습니까? 진짜 답답하네. 자, 이 부분들이 다 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이 투자 심리가 개선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오르는 종목이 오르고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구리, 전선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는 삼양식품을 필두로 한 식품 관련주까지 오르는 종목들만 오르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뭐 재료가 새로운 게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 같은 한 가지 이슈로 인해서 투자 심리만으로 꾸역꾸역 주가가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 확실한 어떤 새로운 재료가 있어야지만 시장을 주도해 줄 수 있는 주도 섹터가 등장을 할 것 같은데 그동안은 국내 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번에 이란 대통령이 또 사망을 한 사건도 있었고요. HLB 사태로 인해서 최근에 또 FDA에서 허가가 불발이 됐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갈 수 있었던 주도 섹터가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단순한 투자 심리로만 움직이는 섹터들이 반복적으로 상승을 해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고 싶은 부분은 특히나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오르고 있지 못하는 코스닥 지수, 우리 시장을 본격적으로 주도해 줄 수 있는 섹터가 나타나야 하고 그러려면 확실한 상승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전문가님?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은 비록 엄청나게 물러본 사람만이 그 감정은 알죠. 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 통화를 하면서 레드님 집에다가 호랑이 키워도 호랑이한테 이렇게 물려도 호랑이보다 더 안 물렸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많이 물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있어가지고 내가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물릴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이 종목들이 아닌 이상은 네. 2달 동안 주도했던 이 종목들이 아닌 이상은 물릴 수밖에 없었고 이 종목들이 차익이 돼야 하는데 차익이 되면은 그나마 좀 어떤 기술주들이라도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가지고 마이너스가 축소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또 올라가야 할 이유도 없고 상승해야 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반대요. 근데 반대요는 시장이 이제 투심이 개선이 되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떨어질 게 이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이에요. 시장이 제일 먼저 투심이 되면은 원자재, 그다음에 원자재, 화장품, 구리, 전선, AI 관련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하고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 시나리오가 우리가 또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까요? 자,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좀 어이없는 기사를 봤는데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주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대우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거는 그 기자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동안 엔비디아에 따라서 올라간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고요. 반대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그동안 특정 우량주가 하이닉스만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상승보다는 확실한 제어가 필요하다. 즉 기술주, 우리는 국내 증시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즉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유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기술주 아닌 이상은 주가가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현대차 하나만으로 주가를 올리면 뭐합니까? 모든 종목들이 기술주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안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4일 보이실 겁니다. 4일.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요. 4분기, 1분기를 뜻하나요? 그렇죠. 4분기하고 1분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4분기하고는 이게 소개팅을 해가지고 잘 맞았어요. 4분기 때는 엔비디아가 네. 기대감이 형성이 돼가지고 네. 반도체 투심이 개선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미 반도체가 계속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이 4분기 때 반도체주들이 같이 올라가 주니까 네. 이 1분기 때 있잖아요. 이 1분기 때도 우리나라 언론들, 그다음에 주식 방송들,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4분기 때처럼 또 반도체 빅테크 이슈가 또 움직일 거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1,000 간다. 엔비디아 $1,500 간다. 천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가 10만까지 갈 수 있다. 그래요? SK 하이닉스가 또 25만까지, 30만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근데 반대적으로 지금 4분기 때 엔비디아 모습에 국내 반도체주들이 움직이는 거하고 지금 1분기 때 4분기에 비해서 움직이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죠. 반도체가. 지금 현재 1분기 때는 이미 반영이 됐던 거예요. 4분기에. 4분기에 반영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 반도체 AI주들이 엔비디아하고 상관이 없었는데도 그냥 AI 쪽으로 투심이 개선이 됐던 거예요. 네. 그 정도 하나의 기술주의 주인공이 나와야 지수가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1분기 이제 마지막 빅테크 쪽으로는 실적이 남은 게 엔비디아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엔비디아가 저는 국내 시장 환경을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실적은 좋게 나와도 주가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SK 하이닉스가 지금도 현재 저는 SK 하이닉스가 저평가하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고평가하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아나운서님. 네. 왜냐하면은 SK 하이닉스만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 달려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아까도 봤지만 네. 시장이 이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중소형주 사봤자 뭐해 떨어지는데
우리 종목 TCT, 포스코, MT, 포스코 DS도 떨어진 것처럼 다음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중소형주 투자자들이 사겠냐고. 네. 안 사지. 안 사고 지치지. 지치니까 계속 늘 가던 SK 하이닉스 쪽으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수급들을 빼야 하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은 매력을 어필해야 돼요. 매력 어필. 매력 어필. 그러니까 내가 중소형주야. 네. 아나운서님이 개인 투자자야. 네. 그럼 내가 중소형주가 나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이탈이 될 것 같으니까 저 좀 사주세요. 매력 어필이 안 돼요, 전문가님.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실패. 우리 상황에서는 이미지상 그건 안 되겠지만 네. 주가로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중소형주들이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매력을 어필을 해야 한다는 거지. 어떤 어필을. 매력이 있을까요, 중소형? 그 매력을 어필을 하는 거는 지금 현 시장은 없지만 없어요. 없지만 수급이 하는 게 있죠. 수급이 하는 수급? 게. 수급이 하는 게 있지. 이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주가가 하락이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멱살 잡고 그냥 끝없이 그냥 기대감을 상승했다가 내일쯤에 차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평가하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고평가하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엔비디아 때문에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SK 하이닉스가 대단해서 저렇게 올라갔다는 것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동안 국내 시장의 돌발 악재 때문에 몰릴 데가 없어서 돈이 몰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는 이제까지 투기장으로 계속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갔었고 네.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화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1분기 때는 엔비디아 및 빅테크의 반도체가 움직였는데 네. 4분기에는 오히려 차익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4분기에는 오히려 차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내일 실적이 나와도 차익이 될 수가 있고 왜 그동안 중소형주들이 왜 안 올라갔는지 일단은 여기서 얼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는 4분기 때는 근데 맞아 1분기 때는 안 됐어. 이런 부분은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 PD님도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 화면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는 엔비디아 부정용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까지 2차 전지만 얘기했다고 해서 2차 전지 차량용자도 아닙니다. 네. 그냥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이고 대한민국 국내 주식시장은 사양하고 알려뷰하는 예드 전문가일 뿐입니다. 지금 현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쉽게 말해서 2분기 반도체주는 폭락됐습니다. 그동안. 폭락된 거지. 솔직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해보죠. 중소형주들 다 떨어졌죠. 엔비디아 때문에 매번 올라갔는데 근데 떨어진 게 더 많아요. 1분기 시즌에는. 한미반도체를 샀어야 되는데. 어떤 거요? 한미반도체를 샀어야 되는데 네네. 하필이면 제가 다른 걸 샀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그렇다고 해서 4분기 때 올라갔죠. 1분기 때 그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미반도체가 그나마 반도체 쪽에서 복합 테마로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상승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매력이 떨어졌어요. 국내 시장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국내 시장에 악재가 많았었는데 HLB 여파가 있으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밖에 없고 누가 사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내 시장이. 그리고 여기서 흑성 타출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외국인들 이타이 계속 나오면서 국내 시장이 투심이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중소형주 사봤자 뭐하냐고.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슈가 있더라도 이 종목 중소형주 종목이 떨어지니까 또 사람은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고 걱정이 되고 그때부터는 투자가 원칙이 아닌 감정적 매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감정적 매매 때문에 투기성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냥 하이닉스만 보고 이제까지 왔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중소들이 계속 이탈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주식도 이 멘탈 싸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손실을 볼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뭐 금투세 관련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제 금투세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려고 하는 시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좀 정책을 계속해서 방향을 잡고 있죠.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개인 투자자
투자들이 오히려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데 대비했을 때 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의 폐지를 조금 더 응원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뭐 중국 증시, 대만 증시 할 것 없이 중화권 증시도 굉장히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돌발적인 악재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확실한 재료가 살아나서 시장을 주도해줄 만한 섹터가 나타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내일 새벽에 확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했으니까 이런 투자 심리들이 다른 섹터로 좀 옮겨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전문가님도 그런 부분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좀 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예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면은 모멘텀 이어지지 않을까? 자, 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 모멘텀 이끌지 않을까 시장에? 그리고 시장이 네가 얘기한 대로 레드 전문가 네가 얘기한 대로 투심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아니하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내 시장 환경상 2차 전지 비중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반도체하고 빅테크 AI 쪽으로 시가총액이 거의 40%돼 있고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비중으로 40%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 비중으로 지수를 높여야 지수가 정상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지수 차이가 그게 크게 났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 모멘텀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해? 실적이 잘 나와도 잠시뿐 추가 모멘텀이 안 생기니 상승은 안 나오는데 그건 뭐하냐 이거야. 그리고 옆에 보면은 네. 제가 뭐라고 하죠? 기업 실적이 잘 나와도 상승 모멘텀이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업 실적이 잘 나와도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미 4분기 때 우리가 기대감 다 반영했잖아. 네. 근데 그 밑에 과거의 결과물이 있고 솔직히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거는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과거의 결과물이지 지금은 미래 예측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는 과거 내일 실적이 좋게 나와도 차익이 되는 이유는 그냥 과거의 결과물로 보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내일 차익이 더 나온다고 하면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차익이 된다고 하면은 미래 예측 수단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된다고 한들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결과물보다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 더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분야, 그런 산업군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님? 어디를 봐야지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FOMC 회의입니다. 그렇습니다. FOMC 회의록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장이 투심이 개선이 돼야 돼. 그리고 그 투심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입니다. 정책. 대한민국 정책, 미국 정책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우선 내 생각에는 금리 정책하고 정부 정책 기대감 요소가 필요합니다. 금리 정책 변경은 이거는 내일 FOMC 회의 새벽 3시에 나오고요. 한국 시간으로. 그다음에 국내 정책, 이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요소가 필요해야 기술주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내일 한국 시간으로 3시죠. 3시에 발표가 나오는 거고 FOMC 의사록에서 이제 여기서 최근에 파월이 이런 얘기했죠. 인플레이션 I can do it. 할 수 있다. 하락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금리도 I can do it. 할 수가 있다. 인하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상황인데 근데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연준 의원들이 그게 곧 파월 의장만의 생각이냐 아니면은 연준의 17명 그 네. 의원들도 다 같은 생각이냐. 그렇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FOMC가 회의록이 이번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월 의장은 5월달에 금리 인하 될 거다. 이렇게 비둘기적으로 나왔지만은 나머지 연준 의원들은 어떤 생각이었냐. 그 생각이 내일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저는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FOMC 회의록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리 정책 변경, 정부 정책의 기대감 요소가 먼저 필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가 돼야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한 제어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이 화면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상승보다 확실한 재료가 필요하다. 즉 4, 5달, 5월달에는 금리 정책만 잘 나오면은 4, 5월 수급 고임이 풀립니다. 4, 5달에서 5월달 수급 고임은.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주인공이 탄생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반도체가 아닌 2차 전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차 전지는 그나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은 제일 먼저 많이 빠진 기술주 쪽으로 순매수 유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TCCT, 포스코 MTEK, 포스코 DS가 저는 떨어져도 걱정 안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물려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투자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죠. 금투세. 금투세. 대한민국에서 금투세 한다는 게 먹힐까? 레드님 내년에는 금투세를 한다는데 내년 1월 때부터 금투세를 한다고 하고 다른 당에서는 또 이거 하필 나 오늘 빨간색 입고 왔네. 아이씨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당에서는 이거 뭐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레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얘기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금투세 못합니다. 못해요. 금투세가 유예 기간이라는 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이 1,200만 명에서 1,5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동안 시장은 금투세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어요. 솔직히 서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부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보면은요 투자 금액이 다 틀려요. 네. 5천만 원, 1억 그다음에 1,000만 원 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100만 원을 하는 분도 있고 500만 원 분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5천만 원을 수익을 볼 수 있고 뭐 몇 억을 수익을 볼 수 있고 거기서 5천만 원 수익 본다고 해서 세금 25% 낸다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건강보험료 엄청 많이 내요. 제가 소득이 많은 게 아니에요. 네.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은 건강보험을 많이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동안 근데 솔직히 건강보험료를 내야고는 하는데 내가 이 정부에서 나한테 이 정도 벌었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난 그 돈이 어디 갔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사실 난 그렇게 벌어본 적도 없고. 근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좀 많이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네. 이런 분들이 많을 건데 여기서 금투세에 따라서 세금 25% 합친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도 나중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민들이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만약에 2천만 원으로 5천만 원 만들었다고 쳐요. 네네. 자, 그러면은 본인 자본금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라는 거지. 순이익이 세금 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국민건강 뭐 세금도 4대 보험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으로 소득이 있으니까 나는 1년에 소득이 5천만 원, 6천만 원 밑이면 건강보험료 나는 5만 원은 냈던 사람인데 주식으로 그 사람이 운 좋게 수익을 몇 천만 원 올렸어. 그러면은 나는 회사에 다녀도 연봉이 4천, 5천이야. 근데 구세청에서는 5천 밑이야. 5천 밑에는 건강보험료를 7만 원, 8만 원 내게 해. 네네. 근데 주식으로 운 좋게 1억을 벌고 4천만 원 냈다 이거야. 그러면은 주식 쪽으로도 세금 내야 하고 내가 건강보험료 7만 원 냈던 것도 이것도 종합소득세로 돼가지고 소득이 잡히니까. 종합소득세로 잡혀가지고 네. 건강보험료 100만 원까지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한 달에 월급이 300인데 네네. 주식 잘하면은 좋아야 하잖아요. 네네. 근데 1년 동안은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는 거지. 지금 이런 걸 생각해야지. 네. 무슨 금투세 한다는 거야. 난 진짜 이해가. 이거 누구 머니분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네. 부자 감세도 아니고 서민 감세도 아니라고 저는 소식껏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것도 요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은 이걸 시행하면 안 되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렇다고 하면은 금투세는 저는 유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투세를 시행하고 이 금투세를 밀고 있는 그 정치인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대통령 대선 때 나올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솔직히 금투세에 대해서 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거의 개인 투자자 중 100% 중에서 80%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여론은 무시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유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5천 이상 버는 사람은 소수인데 세금 25%대로 가면 누가 더 지지하겠습니까?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이게 삶이 하는 게 크게 있습니다. 저는요, 네. 아나운서님, 이 인간관계에서도 익숙해 있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치인분들만 보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분들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인들한테 내년부터 지지율 높여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지금 순간 실망감을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원하는 정치인들한테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금투세는 어느 정도 유예가 될 거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뭐죠? 제가 예전에 제가 한 2주 전이었죠. 네네. 저희 이제 저희 친척 쪽에서 한 분이 도와줘가지고 네네. 그쪽에 이제 장례식장이 있었는데 네. 저녁에 장례식장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요. 근데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자꾸 자기가 어디 출신이 돼요.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이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수위 좀 들어가고 하잖아요. 수위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뭐 내가 뭐 정치한테 뭐 이런 것까지 지역을 활성화했고 막 이거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또 할 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국회의원들한테 뭐 이게 뭐가 좋습니까? 뭐가 저가 좋습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분쟁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래요? 거기서 한 가지 이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싸우셨어요. 금투세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래요? 또 한 번 그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솔직히 뭐가 도움 되니까 증시에 뭐가 도움 되니까 하니까 뭐 내가 아는 지식하고 뭐 그분 말도 맞을 수는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금투세는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얘기하니까 어머.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저한테 뭐 예민하게 그렇게 말씀을 거는데 제가 또 이분 기분 좋아하고 한마디 해주셨죠. 뭐라고? 한마디 해드렸죠. 네네. 저도 그쪽에 의해서 도움 받은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선거날 1년에 한 번 쉬지 않냐고. 그래서 도움 많이 받았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반대하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반대를 하고 소신껏.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네. 더 말씀드릴게요. 네. 왜 개인 투자자들한테만 세금 받는데요? 그쵸. 이 금투세가 개인 기관들은 투자자들한테만 되잖아요. 법인들은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외인하고 기관들한테 왜 세금을 받아요? 네. 왜 세금 안 받아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왜 받냐고요? 그게 무슨 부자 감세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세금도 안 내는 외인하고 기관들은 돈을 보고 개인들만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누가 국내 주식을 삽니까? 안 그래요? 외인들하고 기관들은 또 여기서 외인들하고 기관들은 우리보다 정보도 빨라요, 여러분들. 우리보다 정보도 빠른 애들한테 걔네들 돈을 벌면 안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걔네한테 세금도 안 걷고 세금도 안 걷고 걔네들 돈만 벌어가게 하는 방식밖에 안 되는 거죠. 즉 모르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 국기 정치인분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지 이게 뭐야? 이 정책을 하는 게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려고 금투세를 했다고 하면은 외인하고 기관도 세금 내야죠. 왜 세금 안 내요? 아예 시작할 거면 외인하고 기관들한테도 받으세요. 그러면 저도 금투세에 찬성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정부 및 돈의 밀집도 그리고 유리한 외인한테 세금 안 걷고 개인들한테 걷는 게 말도 안 되고요. 네. 이연이 시장의 기술주가 살아남겠냐 이겁니다. 절대 못 살아남죠. 절대 못 살아남아요. 누가 삽니까? 나도 안 사는데. 안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는 유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에코프로 2차 전지 쪽으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려도 2차 전지. 강아지한테 물려봤자 그 이상으로 더 물려도 2차 전지. 산에 있는 멧돼지한테 물려도 그 이상 더 물려도 저는 2차 전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물려도 제가 2차 생각할 때는. 전지. 그리고 에코포스코 그룹이 움직여주면 코스피 쪽에 LG화학, 삼성, SDI 이노베이션이 같이 움직이면서 투심이 개선이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2차 전지주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포스코 DS TCCT, 포스코 엠텍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일 새벽쯤에 우리가 FOMC 회의로 공개를 통해서 앞으로 금리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최근에 윌러 연준의 매파 이사입니다. 매파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다라고 했다가 또 대통령실에서 이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제대로 된 체계가 잡히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재개할 수 없다라고 한 만큼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 회복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내일 FOMC 회의록을 통해서 우리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아지고 국내의 악재들도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상승해 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방송은 쉬는데 금요일에 다시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